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경선 팀의 이제 문학 단과가 사운드 앤 센스가 아직 개설이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문학이 전반적으로 다루는 범위가 많아서 어떤 단권 한 권을 보고 공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시도 마찬가지고 시도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단권 시집을 읽어서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운드 앤 센스 책이 그나마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고 또 그동안 임용 시험회에서 한 권 치고는 가장 많은 그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이 책에 나오는 시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지만 이제 시를 전반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이 어떻게 시에 적용이 되었는지 또 시를 읽는 감각 같은 거, 네,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이제 되실 것 같아서 사운드 앤 센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네. 일 주일에 이제 2차 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챕터는 What is poetry?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하여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에는 화자라고 하죠. 시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시에 I라고 나오진 않지만 I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시적 화자 또는 그 스피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임용시험 문제에서 뭐 스피커가 뭐를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스피커가 무엇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야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오디언스가 누구인가 또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우리 세팅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였죠. 그리고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중심 아이디어와 또 주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는가. 물론 사건이 없는 시도 있죠. 그냥 시인의 감정, 서정적인 감정만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모든 시가 다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잘 보시면은 그래도 시간과 공간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럼 훨씬 시를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일반 과정에서 기본 이론부터 쭉 figurative speech 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톤, 얼루전은 우리 또 이 사운드 앤 센서에서 배우시겠지만 이제 다른 작품이나 또 유명한 인물, 어떤 유명한 사건 그런 것을 시인이나 또 소설가가 자기 작품에 이렇게 좀 끌어다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터는 음악적인 사운드 이펙트에 해당하는 이렇게 어떤 시 행이 이게 약강조가 몇 개 들어있느냐 그러면은 iambic 뭐 테트라미터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운율의 단위를 재는 것 등등 이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시 안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집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알프레드 롤 테니슨, 그러니까 테니슨 경이죠. 그래서 테니슨 경의 The Eagle, 독수리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뭐 길지는 않지만 이 안에 굉장히 이런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가 비교적 굉장히 짧은 편인데도 그 안에 시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 짧은데 좀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는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의 독수리 발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독수리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구부러진 어, 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손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새 발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제 바위를 이렇게 큰 바위를 꽉 잡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에 이제 외로운 땅에 태양 가까이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위에 태양이 비치고 있고 이제 어떤 좀 높은 바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태양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배경으로 독수리가 이제 있는 그 배경으로
푸른 창공의 하늘의 색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둘러치고 그가 그 바위 위에 딱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를 이렇게 볼 때 그 배경이 태양이 떠 있고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하늘색 세상이겠죠. 거기에 뭔가 독수리다운 자태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여기는 이제 위쪽을 이렇게 본 거고 그 밑에는 주름진 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다가 뭐 이렇게 주름지지는 않았죠. 그만큼 물결이 출렁출렁할 때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주름 잡힌 것 같으니까 네. 그 아래는 바다가 이렇게 기어간다. 그 말은 이제 막 좀 서서히 흘러가는 것이죠. 그가 여기서 이제 높은 산 위에 있는 바위인 것 같아요. 바위가 지면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죠. 보통 산 위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바위에 앉아 있는 건데, 바위에 서 있는 건데, 그래서 산으로 둘러친 그 담과 같은 산에서 그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죠. 자기 아래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마치 천둥, 이 치듯이 아래로 하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독수리에 그 날라서 내리는 어떤 먹이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 먹이를 보고 샥 내려가서 이제 낚아채려는 그런 그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얼리터레이션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가까이에 하늘에 가까이에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주로 소리가 같을 때 있죠. 여기서 보면은 clasps the crag with croaked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personification에서 뭐 주름 잡힌 거라든가 그리고 또 simile 하면은 여기 like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독자들이 읽을 때 정말 내 눈앞에 그렇죠? 이렇게 독수리가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거죠. 진짜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시는 비교적 굉장히 짧은 것인데 아주 좋은 예에 해당합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 나오는 것으로서. 그래서 first stanza는 가만히 stanz니까 굉장히 정적이죠. 그런데 second stanza는 다이내믹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썬더볼트처럼 팍 하고 아래로 날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는 지금 챕터 1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는 챕터 1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챕터 2에 있는 시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 했냐면은 이 시가 나오고 그 책의 질문에 아참 교재 말씀드려야 되는데 교재는 이제 사운드 앤 센스 책이고요. 한 13판 이상 에디션 13 에디션 D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구입하시기가 힘드시면은 이 동영상과 함께 올려진 자료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챕터 2에 나와 있는데 이 챕터 2에 이 시가 나오고 이 시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이글 시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시간이 좀 흐르면 또 잘 감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호크죠. 매. 물론 이제 같은 좀 이게 사나운 맹금류에 해당하는 독수리와 매이죠. 그런데 자, 내가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다. 거기서 나는 누구냐면은 혹이죠. 그래서 혹 스피커가 이제 앞에서 우리 시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아이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아니고 그냥 히라고 시인이 3인칭으로 독수리를 히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이 독수리에 앉아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을 단순히 묘사했는데
자, 이 시에서 테드 유스의 아이는 뒤에 잘 보면은 시인이 아니고 예, 이렇게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자기 그러니까 매가 스스로 자기를 나라고 해서 일종의 모놀로그 같이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다. 내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꼼짝 안 하고 있고 나에게는 뭐 거짓된 그런 꿈은 없다. 그리고 어디에서냐면은 내 구부러진 머리와 그리고 구부러진 발 이렇게 돼 있고 독수리의 그 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독수리 머리가. 네. 그러니까 그 머리 사이에서 어떠한 꿈도 거짓된 꿈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짓된 꿈이라는 거는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뭐 그 먹이를 가서 낚아채는 그런가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머리로는 어떤 꿈을 꾸는데 막상 몸으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뭔가 시도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꿈인데 그게 아니고 머리를 생각한 것을 바로 손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만큼 자기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또는 잠속에서도 연습합니다. 완벽하게 잡아서 죽여가지고 먹는 것을. 그러니까 먹잇감이 예, 꿈에서조차도 먹잇감이 있다? 그럼 그걸 확 잡아 죽여서 먹는 것까지.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머리로 생각하면은 네, 발로 그러니까 자기 그 독수리의 매의 강력한 뭐라 그럴까? 그 무기라고 하면은 이 날카로운 발톱이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핏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건 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꿈, 네, 거짓 꿈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나무 꼭대기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럼 높은 나무의 이익은 얼마나 좋은가? 그럼 뭐냐면은 높은 나무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이렇게 부양하는 힘, 예, 그런 것도 누릴 수 있고 또 햇빛 이런 것이 나에겐 다 이롭다. 그래서 이런 자연물의 어떤 요소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굉장히 나에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땅 지면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걸 땅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 얼굴이 여기서 이제 높은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매가 내려다 보면은 땅이 다 그냥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 양이 있거나 무슨 뭐 잡아먹는 먹이 동물이 이렇게 다니겠죠? 예.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땅이 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얼굴을 이렇게 이제 하늘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니고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 해서 자기 먹잇감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이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나무 위에 있으니까 나무 가지에서 발톱으로 콱 해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움켜쥐고 서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친 나무 껍질 또는 이게 말 그대로 하면 나무 껍질인데 나무 뭐 가지라고 해도 되고요. 거기에 내 발이 이렇게 콱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단단하게. 그러면 뭐 하는데 얼마가 걸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뭐 it takes 3 months to 뭐 learn how to drive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 발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발톱. 그리고 나의 그 매 하나하나의 깃털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전체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창조 과정 전체가 걸렸다. 이 말은 정말 자연 전체가 자기의 이 날카로운 발과 그 다음에 깃털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전체 만물이 다 그쵸? 예, 전 과정 그 창조 전 과정이 들었다. 비용으로 치면 엄청난 비용이죠. 예,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 칠 때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런 것을 만들 때 창조의 전 과정이 걸렸다. 그러니까 결국 내 발 안에 나는 만물, 창조를 내가 꽉 쥐고 있다. 그런 거예요. 거의 근데 창조를 움켜쥐고 있는 존재는 신이잖아요.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은 신적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혹 입장에서는. 네. 또는 네. 위로 날아오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회전시킨다 할 때 it은 앞에서 나온 크리에이션, 뭐 자연 또는 세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또 날아오르면서 이 세상을 천천히 회전시킨다. 이 말은 날아오를 때 뭐 매가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은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런 먹잇감을 죽인다. 왜냐하면 다 내 거니까. 여기 자기 발 아래 모든 세상과 창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 몸에는 소피스트리, 궤변이란 거 뭐 그런 따위 없어. 뭐 핑계, 궤변 이런 거 없고 그냥 나의 매너는 머리들을 다 찢어. 예,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면은 다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즉, 뭐 적이나 상대나 어떤 먹잇감이나 뭐 할 거 없이 그냥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신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찢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얼로우트먼트는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죠.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봐서 먹잇감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서 이제 낚아채서 죽여서 먹으니까 너 오늘 너 죽어야 되겠어? 너한테 죽음 할당 이런 식으로 어느 것이든 원하면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비행의 한 길은 뭐냐면은 무조건 한 번의 비행인 거야. 한 번만 비행해서 하면은 그게 곧장 어디로 가냐면 살아있는 것에 뼈를 통해서 곧장 통과예요, 통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쫙 해서 하면은 다른 생물체들 또 먹잇감 이런 게 그냥 죽는 거죠. 그게 살아있지만 뼈를 관통하면은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여러 번 가서 막 이렇게 쪼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한 번만 딱 하면은 그냥 먹잇감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죽여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나의 권리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죠. 나의 권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대단하죠. 당당함이. 그럼 태양은 어디냐? 아까도 태양 나왔었죠. 우리 이 글 할 때 태양은 내 뒤에 있다. 어느 것도 내가 시작한 후로부터 변한 게 없다. 내 눈은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계속해서 모든 온갖 만물과 사물들을 이런 식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다 자기의 권리와 힘과 그런 것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 조금 전에 읽은 혹 로스팅은 극적 모놀로그, 그러니까 자기가 스피커가 되어서 나는 어떠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이 당연히 캐릭터에 나오고요. 시인은 이 매의 생각과 태도 이런 것을 되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창조의 위험의 수준으로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냐 캐릭터 혹이 어떤 캐릭터로 창조하느냐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이죠. 신과 같은 그런 오만함 또 때로는 그냥 곧장 그냥 한번 날아서 팍 죽여가지고 먹는 거 이제 킬앤잇 아까 그런 꿈을 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야만스럽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런 야생의
미라고 할까? 네,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게 추잡한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냥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읽었던 이것과 이 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루스티 이 글은 사실은 달라요. 물론 유사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더 많죠. 차이점이 많고 유사점보다는. 그럼 일단 유사점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즉 시의 소재가 다 새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약간 맹금류에 해당하는. 또 유사점이라고 하면은 두 개 다 굉장히 이 시 각각의 시가 어떤 지배력이 있는. 네. 그래서 어디 좀 소심하고 뭐에 지배받고 겁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다 이렇게 굉장히 지배력이 있는. 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이 시 읽기 전에 바로 읽었던 첫 번째 시 기억나시죠? 이것은 이 글의 위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 푸른 하늘빛 세상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진 것 안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거죠. 푸른 하늘빛이 배경으로 딱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글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상상에 이제 이것은 이제 상상력에서 나온 그런 생생한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포임은 어떤 모습을 그리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위 또는 절벽 위의 이 글이 그의 이런 산이 막 둘러쳐서 마치 담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 보는 거죠. 예. 뭐냐면은 그 주변에는 고독한 땅, 주변에 별거 없는, 그리고 그가 이제 마치 썬더볼트처럼 먹이를 향해서 급강하하는 거죠. 아마 그 흘러가는 물결치는 바다에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의 목적은 이런 되게 좀 그림과 같은, 그쵸? 예. 그래서 그 자세한 이미지, 이 글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바다에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모습, 정적인 모습과 동적인 모습을 멋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어떤 좀 그 이 글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런 것을 이제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히려 그것이 짧기 때문에 더 간결한 시이기 때문에 더 이런 목적,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피컬리 디테일드 이미지를 보여주고 창조해 내는 것에 더 어울린다 그거죠. 시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혹 루스팅, 그래서 이제 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는 매의 관점에서 말을 한 거죠. 자기가 1인칭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죠. 자기의 생각과. 그래서 보시면은 호크의 thought, feeling, 그 자신의, 그리고 그것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호크 자신의 thought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찰력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주변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여기 서라운딩이니까 이 글은 그냥 이 글이 그 주변에 있는 바다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 그가 클리프 꼭대기에 또는 바위, 절벽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내리꽂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호크 루스팅에서는 호크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변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에 대해서도 차이가 난다 그거죠. 이 글은 3인칭으로 되어 있죠. 다 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인칭이잖아요. 그러나 호크 루스팅은 1인칭 I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크 루스팅의 의도는 무엇이냐. 앞에서 계속 보셨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인지, 어떤 생각인지, 또 자기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에서는 1인칭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irst person narrative는 더 이런 쪽에 기능이 잘 되는 편이다. 왜냐하면은 독자로 하여금 마치 그 매가 직접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 매 스스로 또 내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퍼소나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호크의 모놀로그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했을 때 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의 용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혹이 가지고 있는 개성, 성격 이런 거를 또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냉혹하고 그렇죠? 냉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배적인 이 글은 반면에 독자들이 이제 그런 이 글 자신의 그런 그렇죠? 그런 뭐 성격 그런 것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뭐 인물로서의 이 글 그런 것은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냥 시인의 목소리만 듣는 거죠. 시인이 묘사해 주는 대로.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이런 점에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결국 의도한 결과는 이 글이 그냥 배경과 더불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의도된 목적이고 그것이 결과가 그대로 잘 된 거죠. 그러니까 3인칭의 목소리로 시인이 묘사해 주는 것이고 여기 혹 루스팅은 이 매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생각과 주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독자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그렇게 하면서 그 매의 성격,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독자가. 그래서 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챕터 1 와리스 포이츄리의 두 번째 아까 디 이글 다음에 두 번째 시를 보시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윈터라는 시인데요. 그럼 겨울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장면이나 그런 느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평범한 소재인데요. 과연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이 겨울이라는 시를 표현을 했을까요? 자, 아이스클 하면은 고드름이죠. 겨울 하면은 요즘에는 고드름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고드름 뭐 우리 동화에도 나와 있고 많이 주변에서 시골 마을 처마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많이 볼 수 있었죠. 물론 셰익스피어도 굉장히 이제 뭐 4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를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훨씬 과거로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은 고드름이 담 옆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딕이 누구냐면은 목동이에요. 목동. 그냥 이제 뭐 영국의 뭐 옛날에 소년 때는 소녀도 되고 집에서 부모들이 그냥 뭐 이거 가서 양 좀 돌봐라 그러면은 이제 양도 돌보고 물론 어른들도 돌봤지만은 애들도 그런 거 돌보도록 심부름 시키고 시골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동 딕은 그의 내일 손톱을 분다라는 게 뭐냐면은 손이죠. 결국 손. 추우니까 혹 해서 손을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혹 불어가지고 손을 녹이고 탐은 홀 있죠. 홀에 로그
나무죠. 예, 통나무를 실어 나른다. 이것은 왜 실어 나른 겁니까? 그 난로, 따뜻한 난로를 피기 위해서 그 당시 뭐 가스 난방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난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계속 그 뗄 나무를 실내로 들어와서 그거를 난방용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밀크도 그냥 꽁꽁, 그러니까 홈이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동이에 있는 우유도 그냥 꽝꽝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피가 이제 막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거죠. 그리고 기를 파울하면은 조금 이게 더러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척거리는 거죠. 막 이렇게 얼음이 있다가 거기 눈이 내리거나 막 이러면은 이게 이제 별로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내린 때는 좋지만 걸어가고 이럴 때 보면은 눈이 내리고 난 후에는 지저분하고, 비가 내릴 때는 비가 내리고는 깔끔해지는데 눈은 내릴 때는 예쁜데 이제 그 뒤에 처리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밤마다 스테어링 하면은 눈을 부릅뜬 거죠. 올빼미 눈 아시죠? 예, 눈을 부릅뜬 올빼미는 노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오노마토피아라고 그래서 의성어에다는 거죠. 그래서 올빼미 울음소리를 우리는 우리 말로는 올빼미를 뭐 어떻게 울음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자, 여기선 트위투 트위투 이렇게 합니다. 보통 영어에서는요. 이것은 굉장히 즐거운, 여기서 노트는 곡조라는 말이에요. 가락. 예. 그리고 while greasy John does kill the pot. 예. greasy 하면은 기름이 잘잘 흐르는 거죠. 여기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딕, 톰, 그 다음에 조안. 예. 조안은 기름이 번지르르한 조안은 팥이 이렇게 이런 솥 같은 거잖아요. 예, 솥을 킬 하면은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뭐 이렇게 수프나 뭐 이런 거를 끓일 때 이걸 막 휘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이 그리지라는 것은 기름이 잘잘 흐르고 약간 좀 기름기가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막 이렇게 불을 떼고 요리를 하다 보면 막 열기, 화기도 오르고 그래서 좀 땀도 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자체가 좀 지방질이 있어서 몸에 약간 얼굴에 이제 기름도 좀 흐르고 그만큼 이제 좀 뚱뚱하고 이렇게 기름이 얼굴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리지 조안이 이제 솥 안에 있는 것을 휘젓습니다. 자, 바람은 완전히 바람이 큰 소리 내면서 불고 있고, 겨울바람 얼마나 추워요. 그쵸? 그리고 커핑이 집어삼킵니다. 뭐를. 그러니까 이제 뭐 빠뜨려서 익사하다 이 말이니까 이제 없애게 만든다. 그래서 파스는 이제 이런 성직자를 말하는 거죠. 결국 목사님의 so는 여기서는 당연히 동사는 아니죠. 어퍼스로피니까 명사로 쓰였는데, 명사로 쓰이면 보통 saying, 즉 격언, 뭐 이런 교훈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커핑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겨울에 감기들 많이 걸리잖아요. 물론 다른 계절에도 걸리지만 주로 겨울에 성도들이 막 컬럭컬럭 교인들이 막 이 기침을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의 설교 소리를 다 이제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묻히는 거죠. 목사님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이 여기서 막 기침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새는 눈에 앉아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안, 인물이 또 나왔네요. 마리안의 코가 빨개요. 왜냐면은 막 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고 막 바람들 불고 그러면 코끝이 빨개지는데 그게 이제 가끔 우리 손, 발도 막 동상 걸리고 헐고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코도 찬바람 계속 맞고 그러면 이게 터져가지고 로우가 뭐냐면은 이게 상처가 이제 이렇게 아물지 않고 약간 피부가 벗겨진 빨갛게 이렇게 상처 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로스티드 크랩, 원래는 구운 크랩, 아주 게 요리 찌개찌개 게인데 그거 여기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로스티드 크랩은 야생 능금이라고 그래서 야생 능금 이것으로 보통 사과주, 사이다 같은 거, 뭐 식초, 사과 식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요. 음료.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요? 그릇, 예, 사발에 있는 그런 이렇게 이제 야생 능금이 소리를 내는 거죠. 원래 뱀이 내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발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음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아까 나왔던 대로 눈을 부릅뜬 올빼미가 트위투 하고 즐거운 곡조입니다. 기름이 번드르르한 조안이 소대 음식을 휘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겨울에 이렇게 어떤 한 마을이나 그런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한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인물을 통한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소재로 시도 많이 나왔죠, 당연히. 그런데 각각 그 겨울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고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 시는 그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 점에서 굉장히 시적인가, 어떤 점에서 좋은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셰익스피어는 겨울 생활의 특성, 주로 그 당시 16세기죠. 16세기 영국 시골의 집에서 그는 이 겨울 생활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여주는 게 아니고 대신 겨울 생활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너무 이제 단조롭게 그냥 심드렁하게 그런 뜻이에요. 플랫리 하면은 그냥 너무나 단조롭게 그러한 상황에서 겨울은 춥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냥 별로 좋지 않다. 불편하죠, 많이. 그것을 이거죠. 겨울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은 춥고 여러 면에서 볼 때 불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너무나 이렇게 그냥 심드렁하게 너무나 단조롭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겨울 생활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보여주는데 데디아를 보여주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죠? 콘크리트, 아주 구체적인 다소 약간 뭐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약간 침울한, 약간 어두운, 왜냐면은 좋은 거는 아까 메리 노트는 올빼미 울음소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좀 불편하고, 그쵸? 보시면 앞에서 길거리도 질척거리고 다 얼고 막 손도 꽁꽁 얼고 속에 피도 얼어붙을 정도고 우유도 얼고 이런 땔감으로 뗄 그런 나무 토막을 들여오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막 찬바람이 불고 기침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